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6월 넷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중앙일보 6월 21일자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정차역 따라 집값 수억 들썩 GTX 로또.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정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에 수억 원 이상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GTX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GTX 정차역에서 빠지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혹은 기존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최근 GTX C노선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컨소시엄에서는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추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당시 입찰 공고 당시에 최대 3곳까지 정차역 추가를 허용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인덕원과 왕십리역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너무나도 집값을 올려주는 호재가 나타날까 반색을 하겠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인덕원과 왕십리가 생기다 보니까 청량리나 과천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다음 기사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대선이죠. 그리고 6월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이슈, 많은 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GTX C역 생긴다. 네, 한국경제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왕십리 인덕원 들썩. 네, 왕십리 인덕원 오르고 상록수역 불발, 안산의 실망 매물 나오고 있고요. 기존 정차역 과천과 청량리 주민들은 역 추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금주의 원픽 기사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1일자 잠원 이촌 사당 통합 리모델링 바람 거세. 네,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 기사 가져왔는데요. 재건축은 준공 이후 30년이 넘고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허용입니다. 또는 2등급 불량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언제 가능할까요?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 C등급 이상이면 수직 수평 중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이죠. 또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초과이익 환수도 없고 기부 체납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재건축이 있는 규제에 있어서도 매우 완화된 규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통합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타면 이런 통합 리모델링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단지별 사정이 달라서 주민들 동의율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월 21일자 한국경제입니다. 양도 차이 클수록 공제율 낮아져. 1주택 고령자 양도세 부담 커진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입니다. 현행은 지금 보유 4%씩 10년에 40%, 거주 4%씩 10년에 40% 해서 80% 받는 그 공제를 차익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차등으로 공제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뜻인데요. 5억 원 미만일 때는 현행 80%를 유지하고, 10억에서 그러니까 5억 이상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70%, 그 다음에 10억 이상 20억 미만일 때는 60%, 그 다음에 20억 이상일 때는 50%로 공제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양도차익 무관 80% 대비 현 50에서 80%로 개편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지나친 양도세는 주거복지 침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주거복지 침해라는 논리가 나오냐면요, 사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또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보다 작은 집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점점 오히려 매각을 통해서 집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같은 금액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복지가 침해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 이미 10년씩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멀쩡하게 80% 받을 줄 알았는데 금액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월 21일자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부담 줄인다더니 장기 보유 주택 되려 세폭탄. 네, 지금 비과세 기준을 지금 현행 6억, 9억에서 12억으로 높여준다는 일종의 양도세 완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공제를 오히려 낮춤으로써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저희가 가져왔는데, 대치동에 예를 들어서 미도 아파트 예전에 18억
40억대에서 지금 현재 40억 하죠. 네, 요 정도 금액 41평 정도 됩니다. 44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4평 정도를 지금 40억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 지금 현행 얼마 양도 차익이 나죠? 22억 정도 차익이 났을 때는 현행은 80%였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20억 초과가 됨으로써 50%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니까 양도세가 1억 낼 것이 3억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매각하신 분들은 이 3억만큼 세금을 내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 복지 결국은 더 집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예, 현재 시가 차액을,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한 17억 정도 가산했을 때 현행 7천만 원인데 1억 5천까지 요 구간이겠죠. 장특 공제를 80% 받을 것을 60%밖에 못 받으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1일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완화 없어. 부부 공동명의 과세 기준 미정. 네, 민주당에서 현재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추진 중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한 그 Q&A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과세 기준선이 오를 가능성은 이게 뭐죠? 2%를 지금 2%에 대한 그 종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2%가 과연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리고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는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낼 것이냐, 그다음에 종부세 대상 여부는 언제 할 수 있겠죠? 3월 그 지금 공시지가가 선정되는 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Q&A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정부 또한 마찬가지겠죠. 2%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측정하려다 보면 본인들도 뭔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재 종부세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Q&A가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한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언급을 드리고자 6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방문이 있는 A는 분양가 상한제, 방문이 없는 B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우리가 투룸이라 그러죠. 투룸을 방을 이렇게 문을 나눴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문이 없는 이 원룸이죠. 원룸 혹은 1.5룸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건축 쪽에서는 많이 건설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좀 언급하고자 가져왔습니다. 30가구 이상 민간 택지 혹은 공공 택지 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그다음 서울의 18개구 여기 나와 있죠. 18개구 266개 동, 그 다음에 경기도의 3개시 13개 동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 밑에 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 자료고요. 민간 택지하고 공공 택지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30가구 이상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만 공공 택지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30가구 미만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도생과 오피스텔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공공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분양가에 대한 전혀 영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 고분양가 관리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변 시세 기준으로 85에서 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고분양가 분양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포함하고요. 당연히 조정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 투기지구 등 규제지역을 모두 적용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 묶인 지역은 모두 고분양가 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초 23억, 네, 아크로 리버파크, 네,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금천, 9억, 네, 독산동 롯데캐슬 84제곱미터가 매매가 아니고 전셋값입니다. 라고 나오죠. 시한폭탄된 서울 전세시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겹규제가 작용을 됐고요. 서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0.22%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서초구의 재건축 대상 지역에 그런 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전셋집이 많이 찾고 이주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승률이
0.56%라는 그런 경이적인 숫자도 나왔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돌입하게 되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전세 지금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 말고 새로 전세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분들 조금 많은 부분,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다세대 집주인의 한숨. 네,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요 세금 비교인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해당이 안 되시면 계산 안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가 나오죠? 요즘은 이제 다세대는 이 모든 그 6세대가 있으면 이 6세대 다 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다가구는 다가구 6세대가 있어도 이는 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보유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과되는 곳들이 모두 적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다세대 주택자 분들 어떻게 시겠어요?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지금 보유세 부담 커지시는데, 그 세금은 오히려 양도세에서는 불이익을 받으시죠.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적으니까 매수 희망자가 줄어서 현재 매각도 쉽지 않은 아주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기사입니다. 다음은 6월 22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10년 이상 아파트 못 판다. 뭐죠?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올 9월까지 마련하겠다라는 기사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이 기사가 이런 규제가 지금 이제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 불가능해질 우려에 있으니까 안전진단 추진을 미루자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안전진단을 재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뭔가 반작용부터 먼저 좀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다음 달이죠. 7월부터 무주택자 LTV가 완화됩니다. 저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도 기사 말씀드렸는데,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 이 기사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론투V, 즉 LTV가 론투밸류죠. 네, 완화가 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LTV가 또 완화된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9천 이하고요. 생애 최초는 1억까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8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50에서 60% 투기과열 지구요. 그 다음에 조정 제한 지역에서는 60에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도는 4억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생애 첫 주택이나 혹은 무주택으로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깊은데 또 다른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6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가 바꾼 8가지 소비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기사하고도 연관이 돼서 좀 가져왔는데요. 대한 상의 자료고요. 상공의죠. 상인들 연합회입니다. 상의 자료고요. 크게 앞글자만 따서 홈스테이입니다. 네, 집에서 머문다는 거죠. 코로나가 가져온 8가지 트렌드입니다. 홈코노미 뭘까요? 집 체류 시간이 늘었다. 집 체류 시간이 93.6%나 늘었답니다. 온라인 쇼핑, 모든 소비를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헬스. 네, 코로나 전보다 건강에 더 신경을 쓴다. 78.1%. 그 다음에 ethical consumption, 윤리적 소비죠. 사회적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사회적 그런 친환경 보호,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기업의 제품을 더 이용한다. 이런 쪽이 좀 더 부각된다. 그 다음에 subscription, 네,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달되는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중고거래죠. 중고거래를 통해 가지고 남이 쓰던 것이라도 거기서 알뜰하게 좀 소비하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요즘 그런 마켓들이 많이 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트 오브 리워드, 네, 보상 수업입니다. 나를 위해서 뭐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산다든지 명품 구입한다든지 이런 보상 소비가 또 새롭게 일어나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Y,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뭔가 소비 채널들 점점 다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홈스테이라는 이 키워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향후에 뭔가 이런
모든 부동산에서도 트렌드도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방이 많은 오히려 그런 조그만 새로운 그런 40평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남편들의 그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집 체류 시간이 늘어나 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방 하나 있던 곳을 서재로 꾸미거나 이러한 많은 그런 부동산에서 주거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3일자 매일경제입니다. 네, 재건축 막차 타자, 낡은 아파트 상승률 1년 반 만에 최고. 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신축 아파트 가격 부담으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행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재건축인데 20년 초과된 아파트가 5년 이하의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지금 가파르게 최근 들어 올라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3일자 한국경제입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30일 착공. 네, 삼성 잠실 수혜 기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영동대로 지하 공간. 뭐죠, 이거? GTX와 그 다음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가 언제 착공했죠? 작년 5월에 GBC, 현대 사옥이죠. GBC가 착공했고요. 23년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가 착공합니다. 마이스 뭐의 약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뭐 G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팅,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 그래서 보상 관광입니다. 컨벤션입니다. 컨벤션, 그 다음에 익시비션, 네, 전람, 박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이스 복합단지의 착공, 그 다음에 삼성과 잠실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과 잠실, 대치, 청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이와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만 전입 가능한 조건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그 다음에 토지 및 보유한 부동산 및 건축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이제 서울의 중심부의 어떠한 그런 공간으로서 영동대로 이쪽 삼성역 부근이 많은 부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좀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3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부세 과세 방식 비판. 네, 상속 증여 재산세는 법으로 공제에 명시했는데 상위 2%라니. 이 부분, 이 표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요즘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상위 2% 종부세라는 것이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세법에 보면요, 우리 헌법에 적혀져 있는데 조세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즉 시행령으로서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거죠. 법률에 김보한 금액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조세 법률주의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2%라는 이 종부세 방식을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헌 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5억 일괄 공제 혹은 인당 기본 2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인 경우에는 6억, 배우자가 한 6억이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5천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10년 단위죠.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인당 2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는데, 종합부동산세 현행 6억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3억 원 추가해서 9억까지 공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를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로 한다라는 이 개편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행에 매우 문제점이 많은, 법률적으로도 근거하기가 어려운 조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8조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언젠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런 칼럼들 별도로 찾아보는 그런 칼럼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자 매일경제입니다. 용산 땅 밑에 간선도로 허브, 링킹파크라 그러죠.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여지껏 시연된 적이 없는데요. 경부고속도 지하와 연계할 것.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내 용산 정비창이죠. 예전에 왜 용산에 뭐 이렇게 높은 초고층 단지 만든다 이렇게 해서 뭐 개발 계획이 있었죠. 마리나도 만들고 뭐 그게 지금 10년째 지금 장기 표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일 때 내었던 계획을 다시 이번에 자기가 시장이 되시면서 요것을 또 마무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지하에 링킹파크를 만들어서 지하 간선도로,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링킹파크. 그래서 이렇게 시카고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뭔가 이런 관으로 해서 만드는 좀 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선진화된 아니면 이제 좀 획기적인 도로 통행 방식인데요. 이게 허점이 많다 그래요. 또 나름대로 뭐가 있으냐면 사고가 나면 정말 애로사항 먹습니다. 이 내부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어려운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발견됐었죠. 뭐 터널 이런 영화로 많이 나왔었는데 큰 터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우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슨 고담 시티처럼 뭔가 좀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이게 앞으로도 좀 구현되려면 아직 기술적인 문제 또 많이 좀 더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경부고속도로 지하, 강변북로 지하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첨단으로 이렇게 좀 용산 지역을 또 개발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24일자 기사인데요. 네, 6월 24일자 기사인데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의하면요. 지금 경기도 작년에 1년간 상승률 톱 하남시가 무려 50%에 가까운 상승률, 전세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의 용인, 그 다음 화성, 뭐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까지 동일기간 전국 평균은 30%인데 지금 경기도권이 매우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거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현재 26.8%지만 전국적으로 23.1% 대비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자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4년 동안 2배 올라 17% 올랐다는 정부 통계 왜곡. 네, 경실련이라고 그러죠.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네, 경실련입니다. 서울의 25개구 3개 단지씩 해서 총 75개 단지를 11만 5천 가구를 아파트 값을 분석한 결과 17년 5월 대비 지금 21년 5월이 현재 193%로 93% 올랐다는 겁니다. 즉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국토부의 자료는 어떨까요? 17년 5월부터 20년 12월, 물론 시기가 다르지만 작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얘기했다는 이 정부의 그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KB 가격도 75%나 상승했고 해당 기간의 경실료는 79% 상승했다. 그러면 79% 올해 1월보다 벌써 5월까지도 또 한 20% 정도의 갭차가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하고는 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하이라이트한 기사입니다. 네, 2% 종부세 아까 기사에서 또 말씀드렸죠. 수해 강남 4구에 몰려 도봉 금천구는 제로다. 이 기사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말하고자 하는 게 종부세 수해가 강남에 몰렸다? 좀 자극적인 기사를 가지고 해서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수혜가 아닌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9억 종부세 수혜가 뭐죠? 지금 2%가 11억을 넘는 금액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9억 현행 9억에서 11억까지 구간은 종부세를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이 9억에서 11억까지의 아파트가 오히려 있는 곳이 어딘가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많은 지역은 있지만 도봉과 금천에는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혜가 아니라 도봉과 금천에는 이런 9억에서 11억대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사가 조금 말하고자 있는 그 논지 방향이 조금 저는 왜곡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위 2% 종부세의 수혜가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금액대가 이렇게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제받게 되는데 강남 4구 위주로 있다는 게 수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 기사에 이 수혜라는 말이 조금은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야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 종부세를 시행령으로 또 별도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세 법률주의의 헌법에 그런 위반된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지금 전례 없는 그런 금액적인 걸로 정하지 않는 어떤 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떤 법률의 그런 세법에 대한 지금 많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기사도 같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강남역 생긴 뒤 처음으로 대로변이 1층 비었다. 네, 강남역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1982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이후로 계속 강남역 상권은 최고를 달렸죠. 많은 분들 뭐 저희 3040이나 무슨 뭐 60 분들도 많이들 강남역에서 뭐 이렇게 그때 영화도 보시고 뭐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 입점되기가 줄을 섰었죠. 뭐 영화관, 우리 아시는 뭐 타워 레코드, 뭐 많은 그 상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뉴욕 빵집, 뭐 맞습니다. 뉴욕제가. 근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인건비 부담,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그 다음에 재택근무, 그
그리고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상가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명동 쪽에서도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이제 강북 쪽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명동 쪽에도 많이 이제 좀 가까워서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명동 가보시면 비어있는 상권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외국인들 안 오고 이제 뭐 여행이 이제 부재되면서 명동에 일본인이라든지 중국인들 다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이제 젊은 층이 많이 놀던 강남역 상권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홍대나 뭐 이제 삼성 이런 쪽에서 많이 또 이제 뭐 소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소비가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가 투자, 임대료는 결국은 이 매장이 충분한 매장 매출을 올려야지 임대료를 낼 수 있을 텐데, 매출을 못 올리면서 임대료가 높아진 상황에서 거꾸로 상인들이 고사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가 오르지 못하고 이 상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결국은 임대료에 따라서 매겨지는 이 상가와 건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 확실하게 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강남 상구 재건축 단지 상승세 여전.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 단지가 지금 현재 가장 투자 대안으로 신축에 대한 부담감과 재건축에 대한 향후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현재 서울은 0.12%, 강남구는 0.5%, 그 다음에 송파는 0.16%, 서초구는 지금 전셋값 상승으로 0.19까지 매매가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 기사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월 25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 5명 중 3명 하반기에도 집값 오를 것. 네. 근데 5명 중 3명이 얼마나 많은 표본 오차를 했을까요? 보면 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 조사하고 이제 5명 중 3명 이렇게 키워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요런 거는 이제 응답자 중 그냥 62%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한국경제에서 이제 실었는데요. 연초에는 이제 70%의 비해서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하신 분들이 62.1%로 다소 줄었지만 통상 50% 넘기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는 72.6%, 네, 요게 72.6%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로 23.5%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이 부족함을 꼽았고요. 그 밖에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 시행 영향으로 또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공급 부족, 마찬가지로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5일자 중앙일보입니다. GTX 타고 수도권 집값 네, 주간 상승률 9년 만에 최고. 네, GTX가 수도권의 집값을 올렸다는 거죠. 네, 수도권 아파트는 어떤 개발 계획 호재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 0.35%로 네,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 네, 103주 연속 전셋값도 상승폭이 계속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은 노원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25%나 상승을 했고요. 서초구 0.18, 강남구 0.17, 송파구 0.15 상승했다. 네, 아까 기사하고는 다소 뭐 숫자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건축 단지와 그 다음에 서초의 전셋가 상승 및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월 25일자 한국경제입니다. 조합원 자격 제한, 압구정, 목동 등 선별 적용. 네, 요게 이제 지금 우리 몇 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기사에 계속 좀 다뤘는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지금 강남 아니요,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부의 그런 그 9월까지는 요거 마련하겠다 한 게, 강남 재건축은 대부분 대상이 되지만 강북 재개발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지를 좀 서울시에서 이렇게 흐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정책을 내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지금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좀 들지만, 네, 24일자 정비 그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에 대해서 조기화 규제를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또 아주 친절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 단계 이전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강북 재개발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 네,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안 하겠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은 미리 사전에 충분한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공감대 형성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2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대사관 용산공원에 등지. 네, 광화문 용산 재편 시동. 네, 여러분들 여기 많이 보이시죠? 네, 여기 미국 대사관 요 위치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용산역, 그 다음에 여기 효창공원역 요 근처로 해서 중앙공 박물관이죠. 삼각지가 아마 서울역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미군 그 부지죠. 미군 부지가 나가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으로 이제 탈바꿈 되는데, 예, 여기 나오죠. 용산공원이 조성될 미군 기지터, 여기에서 북쪽에 이 부분이 공원 용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하고요. 남영역 인근 용산공원으로 이전함으로써 광화문에서 용산 일대 모습이 크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상징거리 계획하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서울역, 용산 노들섬을 잇는 요 라인에 용산공원까지 해서 용산 정비창 초고층 개발 계획까지 해서 용산에 대한 또 대대적인 개발 계획이 조금 수립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6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과천 태릉에 이어 서울의료원 땅 공공주택도 주민 반발. 네, 국제교류문화 복합지구죠. 네, GBC 아까 말씀드렸고 마이스 단지 한가운데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서울의료원 용지를 공공주택 3,000가구로 공급하겠다. 이게 언제 얘기했죠? 8.4 대책에, 작년 8.4 대책에 여기다가 생뚱맞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반대하고 전문자 비판은 계속 있어 왔고요. 사실 2014년에 국제 업무 지원 시설로 계획됐고, 그 다음에 이제 GBC하고 마이스 단지에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 반론에 지금 직면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과천 태릉 뭐죠? 네, 정부과학청사, 과천청사 유휴부지, 여기에도 4,000가구, 그 다음에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 등을 넣겠다라는 8.4 대책 또한 마찬가지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마찬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 부동산 대책의 후보지들이 전부 연이어서 조금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기사에 계속 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 주에도 많은 기사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금 못지않게 또 정책적인 이슈, 지금 최근에 부동산세 많이 또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 또 완화 및 장특공제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각종 정책들, 그 다음에 시장의 공급 물량, 그 다음에 현재 전월세 물량들,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매주 업데이트 시켜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계속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